네, 지난 시간까지 8.15 해방 이후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았죠. 해방의 기쁨과 새나라 건설이라는 기대감은 잠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즉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신탁 통치를 두고 양쪽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5월 마지막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그 공동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회의 모습인데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죠. 이 두 나라, 소련과 미국, 그쵸?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느라 지금 우리나라가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잘 알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볼 때 뭐든지 세계사적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세계사를 배우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 세계사적 흐름,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체제의 대립이란 이 세계사적 흐름에 우리나라가 아주 제대로 끼인 거죠.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끼인 겁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미국과 소련 탓만 하기에는 우리들 스스로도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세력의 이념 간의 대립이 너무 심했어요. 해방 후도 그렇지만 이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던 시기에도 이 독립운동가들끼리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기도 하고, 어쨌든 긴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온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시기에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참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결국 미국은 유엔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엔입니다. 이 유엔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넘깁니다. 토스를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유엔으로 토스를 해요. 넘겨요.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리고 유엔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1947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정부를 구상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결정한 대로 해라. 근데 이거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유엔이. 왜냐하면 유엔은 그 당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소련이나 북쪽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1947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남한 쪽 인구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 쪽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남북한이 합쳐서 선거를 실시하면 남한에게 유리할 거란 계산을 한 거죠. 미국 쪽에서. 그리고 북한도 그걸 아니까 당연히 소련이나 북쪽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때도 그 공산주의 국가들은 참여를 안 해요. 네, 이제 결정 자체도 사실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던 거죠. 유엔의 결정도. 당연히 북쪽은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유엔은 강행을 하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1948년 1월에 유엔 위원회가 한국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거부를 하고 북쪽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죠. 즉 북쪽은 거부. 결국 유엔은 그럼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남한만이라도 유엔이 권고하는 단독정부를 수립을 해라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선 일찍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줄여서 이제 한민당입니다. 이때 당시 한민당, 이승만과 이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손을 잡고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남한 단독정부 수립하자.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쇼죠. 이게 쇼입니다. 원래부터 이승만이란 인물은 누구예요? 미국 쪽에서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인물이에요. 이승만은 해방되자마자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겠어요? 즉 미국과 이승만은 원래부터 이렇게 한 몸이었던 거죠. 미국의 남한 쪽 대리인 이승만, 미국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왔던 이승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겠죠. 워낙 명망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고, 이승만도 원래부터 이 미국 유학을 다녀오니 친미파란 말이죠. 근데 아니 그런 미국이 자기를 밀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그 한국민주당이라는 세력이 딱 붙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승만이 명성에 비해서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나 세력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 이 한민당이란 정치 세력과 이승만, 미국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칩니다. 근데 이 한민당은 어떤 정치 세력이냐? 여기서 또 이제 참 또 꼬여요. 이 민주라는 말이 붙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이 사람들이 그 문제의 친일파, 다른 말로 민족 반역자의 후예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친일파의 후예들이에요. 친일파도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랑 타협을 해가지고 막 돈 벌고 부자로 살았던 돈 많은 그 자본가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세력들이 필요를 했던 거고, 이렇게 세 세력이 크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에선 미국을 중심으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포섭을 하고, 또 이승만은 이렇게 한민당을 포섭을 하고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옛날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미 1945년 10월에 조선 공산당을 만들어서 북한을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국 소련의 대리인은 누구? 바로 김일성인 거죠. 이렇게 소련의 대리인 김일성, 또 김일성과 조선 공산당. 이미 물밑에서 이미 판은 짜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한은 미국 쪽의 세력, 북한은 소련 쪽의 세력. 이제 남북이 공식적으로 이제 갈라서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단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바로 누가 움직이냐면, 바로 김구 선생님이시죠.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나라가 투족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남북이 하나 되자 하고 김구 선생님이 일어서십니다. 이제 남쪽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놓고 이제 같은 우파였던 이승만과 김구가 또 대립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승만. 아니다.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념으로 나라를 투족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던 김구 선생.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을 지지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의견을 지지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김구 선생님이 움직이시는데 1948년 1월에 유엔 위원단이 남쪽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1948년 1월에 유엔 위원단이 들어오는데 1948년 4월에 김구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북한에 가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어떤 회담을 하냐면 미군하고 소련군하고 둘 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소련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남북한 총선거 실시하자. 이렇게 북쪽이랑 합의를 하고 옵니다. 하지만 또 그 합의는 남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남쪽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저기 북쪽 공산당들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분단을 막으려 했던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6월에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선생님 다른 영상인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편에 관련 내용이 나와요. 시간 되시면 시청 바라고요.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첫 민주주의 선거에서 뽑은 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도 선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국회의원이 헌법하고 대통령까지 뽑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뭐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람들이 꿈꿔왔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모든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나라.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잇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번 차시의 주제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고요.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비록 갈라지긴 했지만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이 조선이 무너지고 만들고자 했던 새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나라고 우리 민족과 역사의 정통성을 잇는 나라다. 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건국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당시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됐느냐? 1946년에 그래서 이미 북쪽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가 이미 들어선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지만 않았지 공산당이 이미 그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쪽 상황을 보다가 이제 1948년 8월에 남한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9월 9일에 지금의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얍삽하죠. 자기들이 먼저 정부를 수립을 하면 이제 자기들이 먼저 분단시킨 것 같으니까 사실은 뭐 이미 분단된 것처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수립은 안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을 하니까 눈치를 보다가 좀 늦게 정부를 세웁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면 그 분단의 책임이 자신들한테 뭐 있는 것 같으니까 결국 이렇게 해방 후에 3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다.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역사는 교과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서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역사 공부는 학교 공부로 끝내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참 우리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죠. 6.25 전쟁인데 다른 말로는 한국전쟁. 사실 또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길고 짧게 끝내자면 또 짧은 게 이 6.25 전쟁이에요. 그런데 또 이 6.25 전쟁 부분은 교과서가 아주 간결하게 나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제 영상 자료도 첨부돼 있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바로 전에 교과서 후지다고 욕해놓고 근데 또 잘 돼 있는 건 잘 돼 있는 거니까 6.25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 정도로 공부하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보시고 요즘에 디지털 교과서 다 접속 가능하시죠, 여러분? 디지털 교과서 보시고 공부하시다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아니면 제 지금 영상에 궁금한 거 질문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학년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제 능력껏 올려볼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